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굴바위 암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굴을 파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생활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위 암자, 뭐 이제 굴바위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어떠한 굴바위에서 해 혹은 달도 뜨지 못하고 여기 아래에서 마치 개와 같은 삶, 이제 주저앉는 삶을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싫은 삶이죠.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굴 안에. 그래서 싫을 염자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키르 이토 이아라시 뭐 이런 거. 네, 아키르 이토 우죠. 그다음에 이아라시. 네, 그 이하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싫다라는 뜻으로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싫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훈독이죠. 음독 같은 경우에는 N. 염세적이다 N세이라고 하거든요. 상세자 써서 N세이 뭐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 여기에다가 네, 흑투를 붙여가지고 이제 압력할 때 쓰는 압자죠. 일본에서는 네, 약자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자를 쓰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르다란 뜻의 누를 압자. 음독, 음독밖에 없고 아츠라고 있습니다. 아츠료크 요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이아츠라던가 어쨌든 누르는 것과 관련돼서 쓰겠죠. 그 다음에 굴바위에서 자 굴바위는 어디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이를 이렇게 해가 지는 곳에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거를 굴바위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키우는 것.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의 사이가 돈독하다. 그래서 두터우루 자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아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책이 두껍다. 뭔가 아츠이. 뭔가 아츠이라던가 우정이 두텁다. 뭐 유우조가 아츠이라던가 친구 간의 사이에서도 우정이 두텁다 할 때 쓰 이 아츠이를 쓰고요. 아츠이 정말 많이 쓰이죠. 다른 한자로 쓰여갖고요. 혀 혼돈이 아츠이네 이런 느낌으로요. 네, 날씨가 따뜻하다. 따뜻하다 하기보다는 이제 덥다라는 의미로 쓰이겠죠. 아타타카이겠지만요. 이건 따뜻하다는 덥다죠. 덥다. 오, 오유가 아츠이 데스네. 그래서 오유. 탕이죠. 남탕, 아, 남탕, 여탕, 냉탕, 온탕 할 때 쓴 탕. 그래서 이때 아츠이는 뜨거울 요자 쓰겠죠. 이 아츠이라는 표현도 한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쓰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츠이라는 것도 좀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라고도 있습니다. 코는 음독, 아츠이는 음독이에요. 그래서 코라고 읽어서 오세, 신코라던가. 그래서 이제 코라고만 있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쿠라는 음가가 코라고 바뀌었죠.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벼의 모습. 벼가 자라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벼화자입니다. 음독으로는 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카가 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통 바뀌고요. 네, 굳지 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이제 화목하다. 벼를 입 같은 데다 넣어서 화목하게 나눠 먹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라자죠. 부드럽다라는 뜻도 있고 일본식이라는 의미를 쓸 때 씁니다. 그래서 와후크라고 하죠. 와후크. 일본풍의 옷이라는 의미로서 쓰기도 하고 헤이와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음독은 이렇고요. 음독은 정말 다양합니다. 야와라그 부드럽다라던가 그다음에 야와라게를 부드럽게 하는 거 나고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와라구 정도만 지금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자, 이 한자는 나사자입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가리켜가지고 팔꿈치를 이렇게 내 쪽으로 꺾어서 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나사자에다가 별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의미로만 남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자. 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와타시. 정말 많이 쓰이죠? 아마 1인칭의 의미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와타쿠시, 와타시라는 느낌. 그래가지고 와타시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음가루는 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츠 가크엔. 그래서 사립이라는 느낌. 네, 시리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벼 같은 게 이제 수확되고 남은 그 대 있죠? 이거를 불에다가 해가지고 태웠어요. 이거를 옛날에 그 병충해 예방에서 썼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을철에 하죠. 가을철에 수확하기 때문에 가을사. 아키가 실제로 가을이란 뜻이죠. 그리고 음독은 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던가 중추절 뭐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냥 아키 정도만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음. 가을에 마음적으로 뭔가 심란해요. 왜 심란하냐면 이게 뭔가 가을에 수확철에 뭔가 음식을 해야 된다던가 수확철에 뭔가 이제 농작물에 많이 이렇게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 어린다. 걱정될 숫자. 그래서 슈젠, 고민에 잠긴 거. 슈젠이라는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별을 뭘로 잘라요? 칼로 자릅니다. 칼도방이라고 해가지고 별을 칼로 잘라서 뭔가 이롭게 한다. 그리고 별을 칼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 칼 자체가 날카로우니까 벼가 잘 썰리겠죠. 날카로울 리자. 이로울 리자. 대표적 기쿠. 그래서 뭔가 잘 움직이다라는 느낌으로 기쿠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음독으로는 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리 편리하다. 리오 이용하다. 풀이니 나르 불리하다.
한자는 이제 안일 불자에 그 다음에 리오 할 때는 네, 쓸용자 맨리 하나의 편자 쓰겠죠.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서 나무를 뜻하는 나무 목자가 같이 들어와서 배라는 뜻이요. 네, 그 먹는 배 맞습니다. 그 낫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음독으로는 리라고 읽고서 리카, 배의 꽃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벼에다가 여자가 붙었죠. 그래서 곡식을 여성한테 맡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맡기고 의지한다는 느낌에서 맡기다. 의지하다. 유다네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맡기다,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라는 음가가 있겠죠. 이인카이. 위원회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위원회 할 때 이인카이라던가 아니면 이사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인카이 할 때 그 위원회 할 때 쓰는 그 이인이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풀초가 붙었죠. 그래서 어떠한 꽃이 시드는 모습, 벼가 시드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에르, 지나비르, 지보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시든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네. 그리고 음가로는 자 이거 이라고 읽었죠? 그대로 빠져가지고 이라고 했습니다. 이샤크. 위축되다라는 의미로도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자에다가 이거 병과 관련된 한자가 들어가죠. 병과 관련된 한자가 들어가가지고 네, 병과 관련된 한자가 이렇게 써 리라고 읽혀요. 그래서 예리라고 해서 설사 증상을 나타낼 때 네, 리라고 읽습니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벼에다가 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들이란 뜻으로 써가지고 벼의 아들의 같은 열매와 맺는 줄기의 끝겠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나무 줄기가 있겠죠. 이렇게 나무 줄기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 줄기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란 의미보단 이거는 열매란 뜻으로 쓰여갖고 열매 자자가 되거든요. 오미자라는 단어 있죠. 만미자 5가지의 맛을 내는 그 열매. 이때 쓴 자자가 이제 열매 자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벼에 열매가 익어감을 보고 그 계절을 짐작했다. 계절겠죠. 그래가지고 키라고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세츠. 계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시키. 시는 넉사자. 시키. 사계절 할 때 쓰는 그 한자요. 시키. 그리고 이 벼에다가 뭐가 붙었나요? 해가 붙었죠? 벼가 햇빛이 익어가서 그 벼에 향기가 나타납니다. 향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향기향자입니다. 그래서 가오리, 향기가 난다던가 향기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음독은 효라고 읽혀서 고개, 향꽃 아니면 코오키, 기운기자 쓰죠. 향기. 호신료. 이거 그대로 치면 나옵니다. 그 일본어 사전이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런 걸 쓰지 못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향신료예요. 호신료. 료리 할 때 쓰는 그 한자요. 헤아릴 요자. 그래서 향신료란 단어를 만들 때도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별을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요? 작게. 이제 작은 양의 별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기린다, 가리킨다라 해서 가리킬 칭찬입니다. 일컬어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타에르 칭찬하다, 기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다타에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음독은 쇼, 이진인 쇼, 1인칭 할 때 그 칭. 그래서 누구를 칭한다라는 뜻 쓰는 거요. 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벼에서 나온 그 쌀 알의 모습. 그래서 쌀미자. 쌀이라는 의미로 고매라고 씁니다. 이건 고매. 그리고 메이라는 음가가 있습니다. 메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메이고크. 미국이라는 의미. 그리고 바크 마이라고 읽힌 경우도 있어요. 방금은 메이라고 읽었죠? 혹은 마이라고도 읽혀가지고 바크마이, 백미, 흰쌀밥을 말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쌀이라도 온다, 올레자.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쓰죠. 네. 이런 식으로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쌀 자체로 봐가지고 한 쌀이라도 와서 직접 구한다, 올레자. 그래서 쿠르. 그 다음에 타르. 이거 3인칭이죠. 이거 동사에 이제 3그룹이죠. 그래서 쿠르, 히마스, 이마생. 아마 일본어 문법을 배웠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눈에 많이 읽을 한자일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3그룹 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바뀌는 그 영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 한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언급해도 될 정도예요, 실제로. 그만큼 중요한 한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나눈 밭. 자, 어떠한 나눈 밭이죠? 어떠한 별을 이렇게 나눴어요. 8팔의 변형이에요. 8팔자는 보통 한자의 일부로 쓰임 나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밭에 차례대로 무언가를 심는다. 그런 느낌이요. 벼 같은 거 심는 거죠. 차례대로 심는다 해서 차례 번자. 번지수 할 때 쓰는 번지수예요. 망이라고 읽어서. 만인, 파수쿤, 그 다음 도방. 당번이라는 뜻이죠. 이 당자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걸 약자로 쓰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일본에선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아래쪽도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별한 뜻이죠? 별한 뜻에다가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여자란 뜻이 들어갔죠. 자, 그럼 계속 뭔가 끊기죠? 네, 죄송해요. 지금 이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확인해 보느라 이렇게 멈췄다, 끊겼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로우라는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다랑 루자. 그래서 나무나 쌀을
어떤 여자가 넣어두는 다락 루자서 로카라던가 로카크. 그래서 누각이라는 단어를 만들 땐 로카크라고 하죠.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다란 뜻이 들어가서 마요우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헤매미자. 그래서 마요라는 의미와 음독은 메이라고 읽는다. 메이와 그 민폐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라는 뜻이 들어갔죠. 그래서 나조라는 의미가 돼서 수수께끼라는 의미의 한자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실사자에다가 이게 들어갔죠. 이거 있다란 뜻이에요. 자, 실은 보통 실이라는 뜻도 있고 있다란 뜻이 있거든요. 서로 연결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옷들이 있는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끼리 엮어야겠죠. 이 엮어야 된다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이 실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으면 실로 이렇게 감춰가지고 쌀이 나오지 못하도록 어떠한 자루포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이거를 실끼리 엮어서 자루포대를 만든다 해서 이해했겠죠. 게이쇼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효가 들어갔죠. 쌀가루를 마치 바르듯이 집안에 흙을 발라서 단장한다. 화장할 한자, 장자. 단장할 장자입니다. 개쇼라고 해서 화장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풀, 식물, 나무, 열매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어떠한 쌀을 싸가지고 마치 쌀꽃이 나오는 것 마냥 나온 국화. 기쿠라고 해서 국화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떠한 하나의 성입니다. 성 안에 쌀을 이렇게 보관하는 저장소인데 어떻게 크게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안쪽 공간을 말해서 속이란 뜻이에요. 속. 자, 그래서 오기 기법이란 뜻이거든요. 게임 용어로서 이제 필살기라는 의미로 좀 많이 쓰는데요. 오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오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크소크라고 해서 어떠한 안쪽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망이라고 들어갔죠? 네,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즈가이 망이라고 해서 차례 번지번자인데, 자, 망금이라고 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나타낼 때 씁니다. 짤조자가 들어가요. 네, 망금이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여기에다가 날개가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차례가 날개에 의해서 뒤집혀진다. 이제 날갯짓으로 인해서 잘 정돈되어 있던 것들이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뒤집힐 반자, 뒤집힐 번자, 번이라고 읽히겠죠. 네. 뽕이라는 의미가 있고 음독은요. 그래서 홍야크, 히르가에스라는 뒤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집이라는 뜻이 들어가서 무언가 살핀다는 뜻입니다. 살필 심자. 어떠한 밭에 이렇게 무언가 자라나 있죠, 식물들이. 그래서 어떠한 집안에서 있는 게 잘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필 심자, 신사, 네, 심사다, 심판이라는 단어, 심판하다, 판단할 판자죠. 심판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써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울타리 번자인데요. 어떠한 집에 이렇게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막아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번자인데 일상에서는 거의 안 써요. 그냥 이 한자는 울타리라는 의미, 뭐 그냥 그 의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좀 복잡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촬영일이 끝나는 기준으로 이제 올해가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영상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말하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사실 이 영상을 지난 영상 찍은 이후로 거의 한두 달 만에 찍었거든요. 저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영상 주기도 일주일에서 2주 사이로 간격을 늘렸죠. 네, 교육 같은 거를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여기에서 이제 좀 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좀 맛이 나갔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말이 좀 헛나오는 것도 많았죠. 일단은 올해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2026년에는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업은 수업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